순애 씨는 올해 68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째, 지금은 혼자 조용히 지내고 계세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던 순애 씨는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전 아들 민철 씨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요즘 애들 키우느라 진짜 힘들어. 지연이도 바쁘고 나도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집도 좁고 힘들어 죽겠어. 순애 씨는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단번에 느껴졌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철 씨가 말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엄마도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순애 씨는 어딘가 뭉클해졌다고 합니다. 외로운 시간을 보낸 걸 아들이 알아준 것 같아 기분이 묘했죠. 혼자 있는 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랍니다. 그래, 같이 살아보자. 그렇게 순애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가족들과의 일상이 얼마나 따뜻할지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막상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 순애 씨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애들만 보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자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순애 씨는 큰 결심을 하고 아들 민철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집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렸죠. 아들의 부탁은 단순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줘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순애 씨는 그 말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힘들다는데 내가 안 도와줄 수 있겠니? 걱정 말고 준비나 해. 하지만 이사를 마친 첫날부터 뭔가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좁은 도시 아파트는 생각보다 번잡했고 짐을 풀기도 전에 며느리 지연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니, 같이 사는 건 좋은데 서로 간섭 안 하는 걸로 해요. 요즘 방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애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간섭 안 하는 걸로? 마음 한구석이 쿡 찔리는 기분이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애들 보고 너희 도와주려고 온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문제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집안의 규칙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평소 집안일을 스스로 하는 게 몸에 뱄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집안일 하나하나를 손수 챙기며 살아왔죠. 그런데 지연 씨는 순애 씨가 청소를 하거나 주방에서 뭔가를 정리할 때마다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어머니 힘드실 필요 없어요. 처음엔 그저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순애 씨는 집안 어디에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소도 요리도 빨래도 모두 지연 씨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나는 그냥 이 집에 빌붙어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은 없고 그냥 밥만 먹으러 온 사람 같았어요. 두 번째 문제는 손주들과의 거리였습니다. 순애 씨는 손주들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들 민철을 키우던 기억이 떠올랐고 손주들에게도 따뜻한 할머니로 남고 싶었죠. 어느 날 손주 준이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준이야, 이거 봐. 할머니가 특별히 너 먹으라고 사왔어. 맛있지? 하지만 지연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애들 간식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요즘은 건강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순애 씨는 머쓱해졌습니다. 어릴 적엔 아이들 간식으로 달달한 과자 몇 개 챙겨주는 게 다정한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주 준이마저 엄마가 안 된대요 라며 과자를 내려놓는 모습에 순애 씨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손주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였나? 세 번째 문제는 사소한 대화 속에서 피어나는 갈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순애 씨는 간단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더니 우리 손주들도 그렇네. 준이야, 그거 좀 그만 보고 할머니랑 얘기하자. 지연 씨는 고개를 들며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스마트폰으로 공부도 하고 친구랑도 소통하는 거예요. 너무 뭐라고 안 하셔도 돼요. 순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을 잃은 기분이었죠. 손주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던진 말 한마디조차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며 순애 씨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순애 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게 잘한 일이 맞나? 도움 되려고 왔는데 나는 그냥 여기에 없는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 순애 씨는 자신이 애써 참고 넘겼던 것들이 점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무심함, 손주들과의 거리. 모든 것이 겹쳐졌고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순애 씨는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문제 만들지는 말아야지. 참고 기다리면 다 괜찮아질 거야. 순애 씨는 손주들과의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이와 서연 두 손주는 아들 민철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어릴 적 민철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죠. 아유, 애들이 참 밝고 잘 크네. 내가 할머니로서 더 잘해줘야겠다. 손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순애 씨는 다음 날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두 손주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과자를 한아름 사서 돌아왔죠. 작은 자동차 장난감과 딸기 맛 과자, 그리고 캔디까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준이야, 서연아, 이리 와봐. 할머니가 너희 주려고 특별히 사온 거야. 순애 씨는 장난감을 건네며 웃었고 준이는 그걸 받아들고 잠시 기뻐하는 듯 했지만 이내 멈칫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 씨가 다가와 말했거든요. 어머니, 이런 건 사오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은 애들 건강 때문에 간식 같은 거 안 먹이려고 해요. 그 말이 순애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손주들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안 좋은 것으로 보였다는 사실에 당혹감이 밀려왔죠. 순애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어른들 다 이렇게 자랐잖아. 뭐 이런 거 먹는다고 애들한테 크게 문제 되겠어? 지연 씨는 웃음을 띤 채로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당이 많고 불필요한 간식은 애들 몸에 안 좋아요. 차라리 과일 같은 걸 준비하시는 게 낫죠. 손주 준이는 장난감을 받아 들고도 어쩐지 기운이 없어 보였고 서연은 엄마의 눈치를 보며 과자를 내려놨습니다. 엄마가 안 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린 손주들마저 자신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 서운함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손주들을 위해 한 건데 이렇게까지 거부당할 일이었나? 준이야, 오늘 장난감 가지고 놀아봤니? 재밌었지? 하지만 준이는 고개를 돌린 채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었고 서연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자신과 대화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모습에 순애 씨는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지연 씨는 식탁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요즘 애들한테는 스마트폰이 놀잇감이에요. 옛날처럼 장난감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두세요. 순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지연의 말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이 집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 서글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말했던 대로 건강에 좋다는 제철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아 손주들에게 건넸죠. 준이야, 서연아, 여기 과일 먹자. 할머니가 맛있는 사과 준비했어.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준이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고개를 들지 않았고
서연은 엄마가 곧 간식 주기로 했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애 씨는 준비했던 접시를 그대로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애들이 나를 이렇게 멀리하는 거야? 자신이 할머니로서 손주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이들에게 가까워지고 싶어 한 행동들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 하면 안 되는 걸까? 손주들하고도 잘 못 지내고 며느리 눈치만 보게 되고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더는 손주들에게 간섭하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기로요. 그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겠다고요. 하지만 그런 결심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그저 사랑을 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순애 씨와 손주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의 하루는 이제 익숙한 루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방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며느리와 아이들이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죠. 자신의 위치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순애 씨는 꾹 참고 있었습니다. 내가 민철이를 도우러 온 거잖아. 그 정도는 참아야지.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각자 자리를 잡은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철은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고 지연은 아이들에게 하루 일정을 물어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저 조용히 밥을 뜨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식탁의 대화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에만 몰두해 있었고 민철은 말없이 반찬만 집어 먹었습니다. 순애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이야, 스마트폰 그만 보고 밥 먹어야지. 예의라는 게 있잖아. 지연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날카로움을 순애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애들한테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는 거예요. 순애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연이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순애 씨는 고개를 들며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거가 저희에게 좀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민철도 젓가락을 멈추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요양원 같은 데도 잘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순애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그 짧은 두 마디에 순애 씨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이제는 요양원에 가라는 소리냐? 내가 너희 짐이라고? 지연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어머니가 저희 사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애 씨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이해? 내가 너희를 이해 못한 적이 있니?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혼자 이 집에 와서 눈치 보면서 지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가 나가야 한다고? 지연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다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어머니. 부모님 세대처럼 그렇게 가족끼리 얽혀서 살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대로 힘들어요. 민철이 그제야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하지만 순애 씨는 이미 상처받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철아. 내 아내 말이 맞아.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겠지. 내가 나가면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할 테니까. 식사를 마치지도 않고 순애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순애 씨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가 편하자고 날 부른 거였는데 결국 나는 이 집에서 짐이었구나. 옷 몇 벌과 자잘한 소지품을 가방에 넣으면서 순애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에 온 이후로 느껴왔던 모든 서운함과 외로움이 그 순간 하나로 뭉쳐 마음속을 짓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다. 내가 나가야겠지. 그렇게 순애 씨는 아들 가족과의 동거를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순애 씨는 결국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가족과의 동거를 끝내고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곳에서 순애 씨는 어느 때보다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뭐가 나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간섭받지 않으니 속 편하지. 순애 씨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나름의 규칙을 세우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도 하고 책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노인복지관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인연도 쌓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스마트폰도 배우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며 세상과 연결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그렇게 순애 씨는 혼자의 삶을 차분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동거는 무리였던 것 같아요. 각자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순애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의 목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피곤함과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지연아. 너희도 잘 살면 그만이지. 민철은 때때로 순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순애 씨에게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달래고 있었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필요한 건 없어요? 순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들. 너희도 잘 지내라. 내가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순애 씨는 다시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각자 살고 서로를 너무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여운이 가득한 방 안, 창문 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순애 씨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결국엔 혼자가 편한 거야. 가족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를 힘들게 할 뿐이니까. 순애 씨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동안 잊고 있던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간섭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애 씨는 혼자만의 여유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순애 씨는 저녁을 마친 후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삶이구나. 고요한 밤 작은 원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순애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을 풀어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누구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이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로울 수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던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한 그녀의 결단은 결국 그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미소 지으며 작은 창문 너머로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혼자라서 더 행복한 걸지도 몰라. 이제는 나만의 방식으로 살 거야. 그리고 그 작은 방에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